자, 수학적 귀납법 풀이를 할 건데요. 수학적 귀납법에서 귀납법을 증명하는 문제는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는 거에서만 우리 선생님이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그 유형만 선생님이 집어서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모양을 보고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등차 수열인 거 파악하면 뭐 조금 더 좋긴 하겠지만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an 플러스 1은 해서 an 플러스 5 이렇게만 정리해 놔도 이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A2는 A1 플러스 5니까요. A1이 2니까 7이 되겠고 A3는 뭐 A2 더하기 5 이렇게 되니까 12가 될 거고요. A4는 A3 더하기 5니까 17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그러면 처음에 2, 7, 12, 17 뭐 여기에서 이제 규칙 찾아서 5씩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A5는 22구나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만약에 두 번째 방법으로 난 요걸 딱 보자마자 공차가 5네 라는 걸 알았다면 여기서 공차가 5고 첫째 항이 2니까 일반항은 5n-3 이렇게 계산을 해서 A5는 25 빼기 3 해서 22 이렇게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보시면 이번 문제를 보자마자 등비수열이네 파악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바로 해결이 안 되시면 A2는 3분의 1 곱하기 A1 54니까 3일은 3, 38에 24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해결해도 됩니다. 이거 곱하기 이전항 그래서 6. 그 다음 네 번째는 3분의 1 곱하기 이전항 6이니까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A5는 3분의 1 곱하기 이전항 해서 3분의 2가 답으로 채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을 수 있는 거고 2번도 만약에 나는 등비수열로 파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그리고 첫째 항이 54구나 라는 거 알면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비를 선생님이 잘못 봤네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 다 마이너스씩 곱해준다면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8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8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다시 플러스가 갈 거고 마이너스가 여기 생기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답에는 지장이 없지만 우연의 일치로 선생님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은 거지 뭐 만약에 한 항만 더 갔어도 틀렸겠죠. 자, 어쨌든 일반항을 찾았다 그러면 A5는 54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대제곱 이렇게 하니까 54 곱하기 81분의 1이니까 이걸 정리하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는 얘가 뭐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나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거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1부터 2, 3, 4 이렇게 차곡차곡 넣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3번부터 해결하면 A2는요 A1 더하기 1 플러스 2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2 해서 4가 되고요. A3는요 바로 넣을게요. A2니까 4 더하기 그리고 여기다가 2를 넣어야 되잖아요. 2를 넣어야 되니까 넣으면 2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이 되고요. A 네 번째 항은요. A 세 번째 항 8 더하기 n에다 3 넣었으니까 3 더하기 2 계산하면 13이 되는 거고 A 다섯 번째 항은 이전항 13번 13 넣고 n에다가 5 넣어야 되니까 5, 2 이렇게 하면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의 값은 20이다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3번 문제에 대한 설명 한번 더 가볼게요. 3번 문제에 대한 설명 보시면 그러니까 A2를 넣으려고 얘는 1부터 차곡차곡 이런 것들은 이제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넣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다가 1씩 차곡차곡 넣으면 A의 두 번째 항은 A1 더하기 1 더하기 2에서 4가 나오고 A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다시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네 번째 항은 넣으면 이전항 8, 그 다음에 N에다 3 플러스 2, 13. 그래서 A5 항은 이전항 더하기 5, N에다 5 넣고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래서 계산한 결과 20입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문제는 자, 첫째 항이 0이니까 우린 두 번째 항부터 확인을 해보면 첫째 항의 제곱 플러스 1, 그럼 0 더하기 1이니까 1이네요. 그럼 A 세 번째 항은 이전 항을 제곱하는 거죠. 1제곱 플러스 1이니까 2.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이전 항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5가 되고요. 다섯 번째 항은 5의 제곱 플러스 1 해서 26이 돼서 다섯 번째 항의 값은 26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3번 문제에서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다 잘못 넣었네요. 그죠? n이 5가 아니라 4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를 넣어야 되니까 답은 20이 아니고 19가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표준 문제 3번 보시면 첫째 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을 잘 보시면 뭐 우리가 습관적으로 등차 수열인 걸 안 볼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볼 때 여기 보시면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뺀다. n 플러스 1항에서 n번째 항을 뺐는데 숫자가 나온다. 이 얘기는 이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잖아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시면 이렇게 확인하고 그냥 풀면 돼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규칙을 따라서 10일이 나올 때까지 가려면 뭐 못해도 몇 번 이상 가야 되잖아요. 좀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일반항을 알고 푸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항을 바로 볼게요. 첫째 항 더하기 n-1 d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럼 마이너스 3n 플러스 53, 얘가 일반항이 될 거고요. 이 값이 얼마 나오는 거? 11 되는 걸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42가 되고요. n은 14가 되겠죠. 그래서 14번째 항, 즉 A14항이 11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K는 14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보시면 얘는 그냥 이런 상황을 읽어보고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식을 직접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시험에서 뭐 이런 관계식을 여러분한테 찾아봐라 하는 뭐 그런 문제들은 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보시면 물 120리터가 들어있는 어느 소조건에서 매일 전날의 물의 3분의 1을 퍼낸대요. 그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퍼내고 30리터의 물을 새로 넣었는데 그러면 n일 후에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할 때 A1을 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A1의 의미부터 생각해 봅시다. A1의 의미는 1일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인 거죠. 그러면 120리터가 원래 있었는데 요거에 3분의 1만큼을 퍼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분의 2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약분해서 풀면 80리터가 첫째 항이 되겠네요. 그럼 하루 지나면 퍼내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30리터를 넣으니까요. 80리터에다가 30리터를 하나 더 추가해서 결국에 110리터가 되어 있었겠네요. 그렇죠? A1은 80이 아니고 거기에 30리터도 새로 넣으니까 110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2도 한번 살펴볼게요. A2는 이전 거 A1이라고 하겠습니다. A1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야 되겠죠. 왜냐면 3분의 1을 뺐으니까. 그쵸? 3분의 1을 뺐으니까 원래 양의 3분의 2만큼 남아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해? 30리터를 더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A2잖아요. 그럼 이거를 응용해서 얘네들은 결국에 A3도 어떻게 할 거냐면
A2의 항에 3분의 2만큼을 하고 30리터를 더할 거다. 그럼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란 얘기죠. 즉 AN 플러스 1의 값은 AN의 값에 3분의 2를 곱하고 더하기 30을 한 거야 라는 관계식이 생기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얼마로 잡을 거야? 110으로 잡을 거야. 이렇게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이런 일반식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쓰면 좋은 게 n이 언제부터 들어가냐 그러면 n은 당연히 1부터 이렇게 모든 자연수를 넣어서 계산한다 라는 것도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왜냐면 두 번째 항은 다른 규칙을 따르는지 첫 번째 항부터 따르는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줘야 좋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답은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5번도 풀어보죠. 자, 5번 보시면 첫째 항이 100이고 첫째 항이 100인 상태에서 이런 관계식 엄청 복잡하죠. 저런 관계식이 성립할 때 A30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관계식이 지금 복잡한 만큼 우리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얘를 조정해 보면 식을 좀 전개해 보면 뭐가 좀 깔끔해질 것 같은데 전개해 봅시다. 좌변을 전개하면 a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의 제곱은 4의 an 플러스 1 플러스 16. 그럼 얘를 넘기면 얘랑 지금 동류항이잖아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의 제곱은 16이다. 그 얘기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의 전체 제곱은 16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인수분해까지 해서. 그러면 지금 느낌이 보시죠. 여기 단하고 A1이 제일 크고 점점 줄어든다. 즉 감소하는 수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 크겠어요? AN이 크겠어요? AN 플러스 1보다 AN이 더 크겠죠. 왜냐면 이 전항, 자 1항이 2항보다 커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작아져. 그러니까 n 플러스 1항은 n항보다는 작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제곱근으로 풀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플러스 마이너스 4겠죠. 제곱해서 16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an 플러스 1이 an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거야. 즉 이거의 값은 마이너스 4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저 관계식을 정리해 보니까 뭐가 나온 거냐면 첫째 항이 100이고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건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일반항 자체가 첫째 항 더하기 n-1 d 이렇게 풀어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104다 이렇게 풀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A30을 구하라는 게 문제니까 더우면 마이너스 120 플러스 104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에 보는 관계식이 복잡할 때 전개해서 조금 정리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4에 an 플러스 1이 있잖아요. 여긴 전개하면 2에 a의 n 플러스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넘기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인수분해까지 됐고요. 거기에다가 제곱근 풀이를 할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 얻은 걸 택해야 되나 라는 걸 봤을 때 조건으로 A1, A2, A3 점점 증가할수록 값이 작아진다. 즉 첨자가 크면 그 값이 더 작다. 그 얘기니까 음수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거 알았고 그 얘기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 찾고 거기에 A30항 찾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 다음은 8번, 발전의 8번 풀어보겠습니다. 발전의 8번 문제 보시면 첫째 항이 나와 있고요.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로그 3의 a의 10을 구하라거든요. 그럼 a의 10이라는 건 그렇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항이기 때문에 뭐 일반 규칙을 알면 좋고 일반 관련 행동 수칙이 설령 규칙이 없다라고 해도 뭐 그냥 조금 힘들겠지만 10번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전에 있고 나중에 수능형으로 나와도 수능 문제에서도 굳이 이거를 귀찮아서 안 풀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4점짜리로 나오게 되면 할 텐데 10번째까지 노력 그냥 살짝 해보면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그러면 시간도 낭비가 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규칙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씩 넣어볼게요. A 두 번째 항은 9에 n에 지금 1을 넣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9 곱하기 1이 돼요. 그럼 A 세 번째 항은 9에 2를 넣은 거고 n에다 2, 그 다음에 A2니까 9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9의 세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보시면 n에다가 지금 3을 넣고 있으니까 9에 3에다가 곱하기 또 9에 3이거든요. 근데 얘를 그래서 9의 6제곱이구나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우리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는 지금 1이고요. 여기는 2 더하기 1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지수법칙으로. 그래서 이 3을 2 더하기 1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는 3에다가 여긴 2 더하기 1로 적으면 3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런 규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9에 3 더하기 2 더하기 1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다섯 번째 항을 보시면 9의 4제곱 곱하기 이전항 9의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9의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로 보이는 거죠. 자, 규칙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2일 때는 9의 1, 3일 때는 9의 2 더하기 1, 4일 때는 9의 3, 2, 1, 5일 때는 4, 3, 2, 1 이렇게 가니까 쭉쭉쭉 가다가 A 10번째 항은 9에 9부터 시작하겠죠. 8, 7, 6, 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애를 저기 로그의 값에 넣을 거예요. 근데 얘를 조금 더 정리하죠. 그럼 9에다가 여기 지수에 보시면 1부터 9까지 합이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 가지 수열의 합해서 자연수 합할 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9에 45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걸 가지고 로그에 넣을 거죠. 따라서 로그 3에 A10은 9에 45제곱이 되고요. 얘는 지수로 또 변경을 해주면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90제곱 이렇게 되죠. 3의 제곱과 45랑 곱해져서 그러면 얘는 그냥 답은 9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잘 보시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한번 봤죠? 이렇게 굳이 더한 값을 쓰지 않고 풀어서 더해주다가 규칙이 보이는 그런 유형들이 사실 문제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는 규칙이 좀 이런 걸 같아 하면 얘를 쭉 한번 늘어뜨려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참고로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